예, 이 사주에서 보면은 월간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이제 처가 딱 무토가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이 남자는 예, 처에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연월에 있는 건 연상이기 때문에 한 살 많은 신사생 부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망신자니까 이 남자가 신사생 한 살 많은 여자한테 이제 꼼짝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신사생 입장에서는 말띠니까 도화가 되죠. 그러면서 남들 눈보다는 제 눈 안경처럼 더 멋져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예, 이게 뱀띠라 상당히 힘들죠. 한 단계 윗그룹이라 그래서 쩔쩔매고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무토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 재성 있죠. 예, 편제도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식신 있죠. 인성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까이 있으니까 능력 있는 양처를 얻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쉽게 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안정감을 찾는다고 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물상적으로 보면은 또 이렇게 돌 위에 언덕이 있고 그리고 바다가 가까이 보이는 이런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간목 입장에서는 땅이 좀 이렇게 척박하니까 예, 기토 한 줌 바라보고 예, 서 있는 물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아니 관성은 이렇게 두 개나 있죠. 두 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간 투출이 안 되어서 예, 딸만 여러 옷을 두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사주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 사주가요 중중하죠. 관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거의 이 철창에 갇힌 예, 을목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그냥 금에 종한다. 예, 금운에 종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좀 갑갑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금이 많은 경우 보통의 경우 이제 남편이 잘못되면 본인도 따라 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성이 수기운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갈등이 생겨도 예, 무인성이라 돌아갈 침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 금이 많으니 뭐 기금숙녀를 죽인다. 남편이 감기에 걸리면 본인은 중병을 앓기도 한다. 이게 너무 금이 많아서 사실 상당히 힘든. 물론 뭐 상당히 재력 있고 능력 있는 남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편관적인 요소는 항상 예, 이 편관이죠 다. 이 편관이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거는 어떤 폭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 폭력에 많이 좀 희생당하는 경우가 이렇게 편관이 득세한 경우인데 뭐 자세한 내용은 좀 모르겠지만 그러리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축토 편제는 완강한 남편이 주는 뭐 생활비 정도로 봐라. 그리고 평생 열녀처럼 산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식상이 하나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친정에서 돈 좀 갖다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말년에 가서는 재성이 예, 여기 재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말년 가서는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보통 이런 사주는 예, 무남 동료가 많다. 본인이 이제 시집 올 때 친정도 형제가 많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간목도 여기 형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절지에 앉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 중에도 불행한 일을 겪은 형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남자 사주에 일지섰던 이게 상관이 세력을 갖고 있다는 건 일단은 예, 어렵다.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관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간목이 정화를 보는 경우 불길한 점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일지에서 또 천간까지 투출했으니까 이거 반드시 좀 이렇게 잔머리는 엄청 굴리겠죠. 잔머리는 좋은데 이렇게 상관이 세력을 갖고 있다는 게 참 불길한 점입니다. 보시면 예, 이 사주를 망쳐놓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간목이 결국은 나무가 착근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축어 원진이 있으니까 이모대운이 오면 43세 이모대운에 정축년에 연주와 일주를 갈라놓으니 큰 낭패를 본다. 원령대 고유의 그 방식이죠. 이렇게 정축년이 오면 여기 간목도 있고
여기 간목등인데 이제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식상이 여기 없다면 수명도 보장을 못하죠. 이렇게 정축년이 오면 IMF 때 이제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이 사람도 이제 거기에 같이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축년이 또 오화가 상관이 살아야 되는데 예, 이때 또 상관이 인묘를 하니까 상관이 올라가거나 인묘해도 굉장히 답답한 세월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정축년에 여자 문제도 있었고 안팎으로 구설수가 심하게 따랐다. 이 시점 이후로부터는 백수로 상관이니까 백수로 오로지 부인한테 용돈 받아 산다 이런 뜻입니다. 또 관성이 이 축중 신금의 하나인데 이거 가지고 무슨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일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직장 안정도 안 되고 또 여기서 가장 좀 불길한 거는 이렇게 좌우충 이런 점들이 이제 일시가 충한다는 점이 이제 부부 안정을 해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인 것은 이제 이 축을 재성으로 쓰는데 이 축을 재성으로 쓰는데 이 정축을 따라서 이 정축월에 태어난 사람인데 정유생 부인이 왔다는 게 이 사람한테 그래도 가장 큰 행운 같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운이죠. 만약 다른 여자였다면 벌써 도망갈 수도 있겠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정축년에 망했다는 그 백수로 놀기 시작했다는 그 남자의 부인 되는 사주입니다. 이 편관이 되겠죠. 그 남편은 여기 형살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정축년이라고 하는데 또 이 사람 사주에서도 이렇게 정유생이고 정사 이렇게 인생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이 정화라는 게 나를 이끌어주는 인덕이면서 문서인데 그게 정축년에 다 사라졌다고 하니까 아마 좀 큰 문제가 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 남편이 이렇게 형살로 있다는 점이 사인 형살에 놓여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또 이분도 연에서 상관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또 독설가죠. 말 어렵죠 이거. 상당히 이제 쉬운 건 아닙니다. 또 편관이니까 뭐 아주 무뚝뚝하고 그런 남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중에 간목이 인연으로 갑오생 인중에 갑이 인연으로 갑오생 남편이 왔다. 그러니까 이걸 일지에 인목을 간목으로 보고 갑오생으로 따진 겁니다. 오화 또 보면 또 이것도 오화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갑오생이 인연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무인년부터는 무인년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무인일주가 무인년을 맞이하면 인생이 크게 이제 굴곡을 맞이하는 거죠. 결국 남편 대신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원국에서도 이렇게 인유 원진이 있으니까 남편도 이제 관성이 많이 손상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이제 태어난 시가 운에서 오면은 그걸 나의 마지막 운명을 좀 인생을 좀 결정하는데 이 정사시에 태어난 사람인데 정사대운을 맞이해서 말년까지 함이 이제 나타난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래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못난 남편이라도 관성이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가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데리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화국이 일시에 화국이 많으니까 요식업으로 간다. 그리고 이렇게 자식이 유금하고 사준 경금 두 개가 표출됐지만 비겁이 없이 무토 하나니까 무토 하나죠.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출산을 한 번만 했다 이런 뜻이 되고 사실 이 유금은 어릴 때 성경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결혼 전이니까 뭐 수술적인 방법으로 지울 수도 있죠. 그리고 사인 형살로 자궁염을 일으켜 둘째 출산은 어렵다. 여기 이제 사준 경금을 이제 자궁으로 본 겁니다. 물론 아까 본 것처럼 남편 사주에도 관성이 무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